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성원섭입니다. 오늘은 초기 영상 중에 회전근개 파열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럼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 꼭 MRI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전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파열편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질환은 성인 어깨에서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시한 회전근개 질환의 분류는 실제로 오늘 주제와 연관이 깊은데요. 바로 이 부분 파열이냐, 완전 파열이냐, 또 이 파열이 진행돼서 관절병증이 진행된 상태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으로 회전근개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복습의 의미로 한 번 더 회전근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이 회전과 이 팔을 들거나 뒤로 돌리는 이런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견갑하건 근육, 그리고 극상건, 여기에 있는 극상건, 극하건 근육, 그리고 소원건 근육, 이렇게 4개의 힘줄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회전, 팔을 들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 회전근개 힘줄이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데, 이 찢어지는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드물지만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논문 보고를 보면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한 70% 정도가 회전근개 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회전근개 질환과 파열에 대한 치료 환자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 상황입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에 따라 예후나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영상 소견 외에도 환자분의 증상이나 상태나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을 해야겠지만, 영상 소견만으로 봤을 때는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할지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할지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진단과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파열은 크게 분류를 하면 이 부분 파열 그리고 전층 파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부분 파열의 종류와 정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부분 파열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힘줄을 단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힘줄 전체 두께 중에서 이 그림처럼 이 부분적으로 찢어지게 되어서 이 일부만 남게 되는, 이 힘줄이 일부만 남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힘줄의 위쪽 부분이 먼저 이제 보시면 이게 찢어지는지, 또는 이제 이 안쪽이 찢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저명낭 측 파열, 또는 이 관절 측 파열, 그리고 힘줄의 가운데 부분이 파열이 되면 이제 힘줄 내 파열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 그림에는 없지만 결국에 이 힘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이를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층 파열, 이제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소, 중, 대, 광범위 파열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또 2개 이상 힘줄에서 파열이 일어난 경우에 광범위 파열로 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완전 파열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면 무조건 MRI를 찍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회전근개 힘줄은 파열 유무를 확인하려면 진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데, 이제 엑스레이나 이 CT 같은 검사의 경우에는 힘줄이라는 구조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줄이라는 구조물을 볼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힘줄을 볼 수 있는 검사로 이제 초음파나
MRI 검사를 보통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중 이제 초음파의 경우에는 외래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 부위를 움직여 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제 비용적으로도 MRI랑 비교할 때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보시면 초음파로 이 정상의 힘줄, 그리고 이 완전 파열이 됐을 때 이 힘줄을 나타낸 그림인데, 초음파로도 이렇게 뚜렷하게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초음파로 모든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할 수 있고 범위나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뭐 구태여 MRI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이제 MRI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완전 파열의 경우에 특히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에 따라 이제 또 이제 부분 파열의 경우에도 완전 파열에 아주 가까운 부분 파열이 있기도 하고, 심하지 않은 그 일부만 아주 파열이 진행된 부분 파열인 경우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각각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분이 초음파로는 애매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파열의 정도에 따라 특히 부분 파열의 정도 또는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열의 모양, 정도, 또 범위를 자세히 알아야 수술적 치료의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데, 초음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경우에 MRI가 가장 정확한 진단적 검사가 되겠고, 특히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열의 크기, 위치, 그리고 근육의 지방 침윤 정도 등 이런 이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MRI 검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MRI에서 어떻게 보이고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MRI 소견이 어떠한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뭐 이 영상 소견 자체를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실제 소견이 실제로 이 힘줄 상태가 이러한 때에 MRI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하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상 어깨 회전근개 힘줄 MRI 사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회전근개 힘줄 중에서 극상건 위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극상건 부위를 나타낸 사진이고요. 보통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극상건부터 파열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상완골 머리와 그리고 이 날개뼈의 관절화가 만나서 어깨 관절을 이루게 되고요. 이 상완골 머리 쪽을 위를 보시면 이 극상건의 근육 부분이 이렇게 오게 되고 힘줄로 바뀌면서 상완골 머리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까만 부분, 이 그림에서 까만 힘줄 부위가 바로 이제 극상건 힘줄 부위가 되는데요. 바로 이 뚜렷하게 까맣게 균일하게 이쁘게 보이는 힘줄 부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좌측에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힘줄, 그리고 요 가운데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생긴 힘줄염 또는 이제 건병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의 MRI, 그리고 이제 부분 파열로 이제 진행이 된 그 힘줄 순서대로 이제 MRI 사진과 그에 이제 상응하는 이 내시경 사진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상 힘줄은 MRI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게 보이고 까맣게 균일하게 보이게 되고, 내시경 사진에서도 매끈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힘줄염이 진행이 되면 이 균일하고 까맣게 보이던 힘줄 부위가 이렇게 얼룩덜룩해지고 희끄무레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실제로도 MRI에서 우리 보풀이 일어나듯이 지저분하게 변화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제 부분 파열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저명낭 부위 위쪽 부분에서 파열이 진행된 상태고, 이 힘줄의 일부가 이 상완골 머리 부분에 아주 일부가 붙어 있긴 하지만 거의 완전 파열에 가까운 부분 파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 이제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이 보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구멍이 자세히 보시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완전히 빵 뚫린 상태는 아닌 거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 내시경 사진을 보면 보풀이 일어나 있고 구멍이 나기는 시작은 했지만 완전히 뚫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 사진들은 이제 MRI 보면 다 모두 완전 파열 사진입니다.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파열된 힘줄이 요 부분 힘줄이고요. 이 원래 아까 까맣게 이렇게 이어져 있던 이 부분에서 힘줄이 끊어지고 안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그림이고요. 이 부분은 힘줄이 파열되면서 이 관절액이 좀 증가해서 하얗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크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힘줄이 안쪽으로 점점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역시 이 힘줄 부에 완전히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우리 마치 양말 뒤꿈치가 구멍이 난 것처럼 이 안쪽 관절 부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요. 점점 파열 크기가 커지고 딸려 들어가면서 커지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통증 완화, 기능 회복, 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치료 시에는 이제 나이나 직업, 활동 정도, 이제 필요한 기능 정도, 파열의 크기, 손상 기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운동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치료함에도 증상 호전이 없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기능상 떨어지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파열된 힘줄의 경우에는, 특히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다시 예전처럼 정상 힘줄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하지 않은 부분 파열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증식 치료 등의 주사 치료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50% 이상의 부분 파열에서 이러한 보존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나 이제 완전 파열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고요. 특히 수개월 이상 보존 치료에도 지속되는 경우나 활동이 많은 젊은 연령의 환자, 외상성 파열, 심각한 기능 이상이나 근력 저하를 동반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겠고요. 이제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증상과 파열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행한다고, 점점 커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의 경우 나이와 활동 정도 등 전반적 상황을 좀 고려를 하여야겠지만, 회전근개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특히 비교적 젊거나 활동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이제 물론 요즘은 이전보다 이제 고령인 경우에도 활동 정도나 건강 상태 등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에 있어서 이제 MRI 검사가 꼭 필요한지, 수술적 치료는 어떤 상태일 때 시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MRI의 경우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있어서 치료의 방법의 결정과 수술 시 수술 계획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환자분의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겠지만,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